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쓰고 있는 IP타임 공유기고요. IP타임 같은 경우는 왼쪽에 고급 설정에 네트워크 라우터 관리 밑에 고급 네트 설정을 누르면 DMZ나 슈퍼 DMZ 설정 메뉴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공유기라면 뭐 알아서 찾아가셔야죠. 저는 지금 DMZ나 슈퍼 DMZ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DMZ와 슈퍼 DMZ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고요. DMZ 같은 경우는 이렇게 IP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IP는 이 공유기의 물린 장비, 컴퓨터가 됐던 아니면 다른 공유기일 수도 있어요. 공유기 밑에 또 공유기인 경우이겠죠. 어쨌든 IP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트윈 IP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슈퍼 DMZ예요. IP타임 공유기 같은 경우는 슈퍼 DMZ를 트윈 IP라는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눌러보시면 자 얘는 맥 기반입니다. 맥. 여기 눌러보시면은 지금 이 공유기 밑에 물려있는 장비들의 맥 어드레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 장비의 맥 어드레스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적용 누르시면 슈퍼 DMZ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는 포트 포워딩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DMZ와 슈퍼 DMZ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트 포워딩 이야기를 하는데 DMZ와 슈퍼 DMZ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트 포워딩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포트 포워딩 이야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모뎀이 공인 IP를 주고 있고 공유기 밑에 컴퓨터가 물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거를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 IP, 공인 IP로는 이 울타리까지 밖에 못 간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렇게 포트 포워딩을 한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포트 포워딩인데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공유기에서 이 IP를 DMZ를 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게 포트 포워딩 테이블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192.168.0.3 즉 이 컴퓨터를 DMZ로 설정하는 순간 모든 포트 개방이에요. 1부터 65,534번까지 모든 포트가 이렇게 1대1로 대응된다는 겁니다. 이게 DMZ예요. 별거 아니죠? 모든 포트가 DMZ를 설정한 그 IP로 1대1 개방이 된다. 자, 그런데 이거 보안상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봐봐요. 이거와 똑같다 그랬잖아. 물론 이렇게 포트 포워딩 규칙에 써지는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포트 포워딩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65,500개나 포트 쓰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야 뭐 10대 개, 수십 개 무조건 수동으로 하세요. 쓰지도 않는 포트를 이만큼이나 열어두는 건 보안상 매우 위험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DMZ를 꼭 해야만 돼? 이런 거 없습니다. 포트 포워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DMZ는 쓰지 말자. 쓸 일이 없다. 자, 이번에는 슈퍼 DMZ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 DMZ 설정하는 거는 인트로에서 보셨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공유기가 꼭 공인 IP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외부 IP를 받고 있고 이 컴퓨터는 공유기가 할당하는 그 IP를 받고 있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 공유기에서 이 컴퓨터의 MAC 어드레스를 슈퍼 DMZ를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IP가 바뀌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유기에서 슈퍼 DMZ를 특정 장비로 설정을 하잖아요. 자기가 받고 있는 외부 IP, 얘죠. 이 IP를 그대로 토스해 준다. 이게 슈퍼 DMZ입니다. 아시겠죠? 외부를 내부의 장비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DMZ나 포트 포워딩과도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슈퍼 DMZ이긴 한데 사실상 느낌은 그냥 IP를
건네받는다, 토스 받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 슈퍼 DMZ는 도대체 언제 쓸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KT 아니면 SK, LG 이렇게 통신 3사를 쓰실 거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KT의 경우는 모뎀입니다. 다시 말해 모뎀이 공인 IP를 줘요. 그런데 SK나 LG 모뎀 중 일부 모델, 사실은 대부분의 모델인데 사설 IP를 줍니다. 다시 말해 모뎀인 줄 알았는데 공유기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뎀 같은 공유기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홈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내 공유기 밑에 서버를 구축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내 공유기가 공인 IP를 받으면 좋겠다. 자, 이때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브릿지 모드 변경. 자, 이 브릿지 모드와 지난번에 제가 이중 공유기 상황에서의 브릿지 모드랑 뭐 사실은 똑같은 거긴 한데 구분을 좀 하세요. 헷갈리니까 모뎀을 브릿지 모드로 바꾼다라는 거는 그 모뎀이 사실은 공유기인데 진짜 모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SK 모뎀인 것 같은 공유기인 경우 1위로 접속을 해서 브릿지 모드로 설정을 하면 사설 IP에서 공인 IP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KT의 경우와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모뎀이 공인 IP를 준다. 문제 해결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편한데 제가 콕 찍어서 SK 모뎀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LG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LG는 브릿지 모드 설정이 안 됩니다.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LG는 좀 그래요. 요런 경우 내 공유기가 공인 IP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뎀을 브릿지 모드로 바꾸면 되는데 LG는 그 메뉴 자체가 없다니까. 바로 그럴 때 슈퍼 DMZ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요 IP가 요대로 토스가 된다 그랬죠. 거의 이 경우 말고는 슈퍼 DMZ를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이야기들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이 상황에서 1위로 접속을 하는 방법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 위에 동영상을 보시면 SK 모뎀 겸 공유기로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브릿지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LG 모뎀 같은 경우는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모뎀 바닥면을 보시면 패스워드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고 슈퍼 DMZ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포트 포워딩 이야기의 끝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허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